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럼프 엑스파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가문의 숨겨진 비밀들과 가족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족의 드라마틱한 역사와 인간 군상의 복잡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트럼프 가문의 이야기는 1869년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할아버지 프리드리히 트럼프는 독일 서남부 칼슈타트라는 인구 1200명 정도의 시골 마을에서 포도밭을 가꾸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정말 평범한 농촌 소년이었죠. 하지만 이 가족에게 갑작스러운 비극이 닥쳤습니다. 프리드리히가 8살 때 아버지가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거액의 빚을 남겼거든요. 어머니와 6자녀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작은 포도밭으로는 도저히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어요. 치료비로 인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가족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16세였던 프리드리히는 1885년 병역을 피하고 더 나은 삶을 찾아 호련히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의무 병역이 있었는데 가난한 농가의 아들이었던 그는 군대에 가는 대신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대서양을 건넜던 거죠. 배 한 척에 몸을 맡기고 미지의 땅으로 향하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미국에 도착한 프리드리히는 클론다이크 골드러시 시대의 알래스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사업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금을 찾는 사람들을 상대로 레스토랑과 호텔을 운영했는데 여기에 성매매 업소까지 함께 경영했다는 거예요. 당시 알래스카는 무법지대나 다름없었고 금을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한 이런 사업이 큰 돈이 되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이를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했어요. 현재 미국 대통령 가문의 부의 시작이 이런 사업이었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죠?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그는 알래스카의 춥고 험한 환경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갔어요. 금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이었고 오랜 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죠? 프리드리히는 이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했던 거예요. 물론 지금 기준으로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지만 당시에는 그런 도덕적 잣대가 지금만큼 엄격하지 않았거든요. 1901년 프리드리히는 고향으로 돌아가 엘리자베스 크라이스트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미국에서 번 돈으로 고향에서 멋진 신랑이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독일 정부가 그를 병역 기피자로 몰아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독일 당국은 그가 의무 병역을 피해 도망갔다고 판단했고 이는 당시 독일법으로는 중대한 범죄였어요. 결국 부부는 1905년 미국으로 돌아와 정착했고 1918년 프리드리히가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할 때까지 3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중 맏아들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아버지인 프레드 트럼프였어요. 할아버지가 죽고 12살의 가장이 된 프레드 트럼프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는 강인한 정신력을 길렀죠. 18세의 어머니와 함께 엘리자베스 트럼프 앤 손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부동산 제국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회사명에 넣은 것도 당시로서는 꽤 진보적인 발상이었죠. 2차 대전 이후 주택 공급 붐을 타고 뉴욕 전체에 2만 7천 개가 넘는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군인들이 돌아오면서 주택 수요가 폭증했거든요. 프레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프레드는 빠른 철거를 위해 뉴욕 마피아를 동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마피아들이 불부터 질렀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나돌았죠.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확실하게 증명된 건 아니지만 당시 뉴욕 건설업계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또한 프레드는 2차 대전 당시 반독일 정서 때문에 자신이 독일계가 아니라 스웨덴 출신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도널드 트럼프도 한동안 이 거짓말을 믿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런 거짓말은 나중에 도널드의 정치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의 뿌리에 대한 거짓말이 대를 이어 전해진 거죠. 프레드는 사업에서는 성공했지만 가정에서는 매우 엄격하고 냉정한 아버지였어요. 그는 자녀들에게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심어주었고 이는 나중에 도널드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36년 프레드는 스코틀랜드 출신 메리앤 맥클라우드와 결혼해 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는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첫째 딸 메리앤, 둘째 아들 프레드 주니어, 셋째 딸 엘리자베스, 넷째 아들 도널드, 그리고 막내 아들 로버트까지 총 5남매였죠. 둘째 아들인 프레드 주니어는 가문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인 그가 부동산 사업을 이어받기를 원했지만 프레드 주니어는 전혀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조종사가 되고 싶어 했죠.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한 로맨틱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와 동생 도널드는 그의 꿈을 조롱했습니다. 특히 도널드는 형을 실패자라고 부르며 괴롭혔어요. 어린 나이부터 형을 깎아내리는 말을 서슴지 않았던 거죠. 이런 가족 내 압박과 스트레스로 프레드 주니어는 점점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조종사로 일하면서도 가족의 시선과 압박감을 견디기 힘들어했어요.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조종사 일을 그만두고 부모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회사에서 관리 업무를 하다가 1981년 42세의 나이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도널드는 형의 죽음을 계기로 평생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밝혔어요. 형의 비극적인 죽음이 그에게는 교훈이 된 셈이죠. 첫째 딸인 메리앤 트럼프 베리는 연방 판사까지 오른 엘리트였어요. 5남매 중에서 가장 학업 성취도가 높았고 법조계에서 성공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2020년 조카 메리가 비밀리에 녹음한 파일이 공개되면서 충격적인 발언들이 드러났습니다. 메리앤은 조카와의 대화에서 도널드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원칙이 전혀 없어. 정말 전혀 없다고. 그건 가식이고 잔인함이야. 도널드는 정말 잔인해. 그를 신뢰할 수 없어. 그의 빌어먹을 트윗과 거짓말들 오마이갓. 더 충격적인 것은 메리앤이 도널드의 대학 입시 부정행위를 폭로한 거예요. 그녀는 조카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메리앤은 또한 어린 시절 이야기도 폭로했어요. 그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그는 책을 읽지 않아. 전혀 읽지 않는다고. 그는 어릴 때부터 버릇없는 아이였어. 내가 그의 숙제를 대신 해줬다니까. 정말 한심했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메리앤은 목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국경에서 아이들과 하는 짓을 봐. 정말 끔찍해. 그가 하고 싶은 건 자신의 지지층에게 어필하는 것뿐이야. 다른 건 전혀 신경 안 써. 도널드의 조카인 메리 트럼프는 2020년 폭로서를 출간하며 삼촌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녀의 발언들은 정말 신랄했어요. 메리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지구상에서 가장 최악의 사람이 더 나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권력을 잡게 되었어. 수백만 명이 미국을 내 가족 같게 만들기 위해 투표했는데 그건 정말 끔찍한 아이디어야. 메리는 도널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도널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는 너무 한심하거든. 진짜로 그를 무서워한다면 부끄러울 거야. 그녀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더욱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조작하는 것은 극도로 쉬워. 몇 마디 적절한 말로 그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들 수 있고 그는 자신이 조작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거든. 이런 가족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2017년 4월 백악관에서 열린 가족 만찬은 트럼프 가족의 기이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이 만찬은 명목상 메리앤과 엘리자베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도널드는 저녁 내내 자신의 업적만 늘어놓았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자화자찬을 멈추지 않았던 거죠. 백악관 투어 중 링컨 침실에서 침대 옆 테이블에 반쯤 먹은 사과가 놓여있는 것을 본 메리 트럼프가 이를 관찰했고 도널드는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조지 워싱턴이 살았던 이후로 이곳이 이렇게 좋아 보인 적이 없어. 하지만 백악관은 워싱턴 사후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한 발언이었죠. 역사적 지식이 부족한 걸 드러낸 순간이었어요.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은 도널드가 에릭의 아내 라라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한 거예요. 라라, 저기 있는 저 여자는 솔직히 누군지도 몰랐는데 조지아에서 나를 지지하는 훌륭한 연설을 했어. 그때까지 에릭과 라라는 거의 8년간 함께 지내왔던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자신의 며느리를 모르는 척하는 게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가장 어색한 순간은 메리앤이 어린 시절 프레드 주니어가 버릇없는 동생 도널드의 머리에 으깬 감자 한 그릇을 쏟아부었던 이야기를 식탁에서 들려준 때였어요. 대부분의 가족들에게는 재미있는 추억담이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도널드는 이 기억에 팔짱을 끼고 찡그린 표정을 지으며 여전히 불쾌해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한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 중에는 정말 아찔한 일이 벌어졌어요. 도널드의 할머니가 음식이 목에 걸려 질식하기 시작했거든요. 프레드 주니어만 이를 알아차렸고 다른 가족들은 눈치채지 못하거나 못 본 척했습니다. 몇몇은 소동을 흘끗 보고는 다시 접시로 시선을 돌렸어요. 정말 냉정한 가족이었죠. 프레드 주니어가 어머니를 부축해 부엌으로 데려가 응급처치를 해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원봉사 구급차 운전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응급처치를 할 줄 알았거든요. 두 사람이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건성으로 박수가 나왔고 로버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잘했어, 프레디. 마치 목이나 잡은 것처럼. 정말 무심한 반응이었죠. 어머니의 목숨을 구한 이를 목이 잡은 것에 비유하다니요. 아버지가 죽은 후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10대였던 메리 트럼프가 삼촌 로버트에게 접근했을 때 로버트는 위로의 말 대신 갓난아기 이방카가 잠들어 있는 요람을 가리켰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골프복을 입은 도널드가 메리를 보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젠장, 메리, 너 몸매 좋네. 메리는 당시 10대였습니다.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12세였던 메리 트럼프에게 할아버지 프레드 트럼프 시니어가 지갑에서 반나체 여성 사진을 꺼내 보여준 사건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것 좀 봐.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18세 정도로 보이거나 더 어려 보이는 여성이 가슴을 가리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메리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어요. 할아버지가 웃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킬킬거렸어. 정말 기괴한 가족 분위기였죠. 1999년 할아버지 프레드 시니어가 사망한 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메리와 프레드 3세가 유언장에서 제외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도널드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던 갓난아기를 포함해 프레드 3세 가족의 의료보험을 중단시켰어요. 이는 가족 간의 갈등이 얼마나 냉혹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병든 아기의 치료비까지 끊어버리다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2020년 메리앤의 비밀 녹음이 공개된 후 도널드와 메리앤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냉각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법적, 사업적 문제에 대해 자주 상의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두 사람이지만 녹음 공개 후 도널드는 누나가 자신에 대해 한 말들을 듣고 화가 나서 관계를 냉각시켰다고 해요. 흥미롭게도 2002년 메리앤은 뉴욕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었어요. 6년 전 내가 수술을 받았을 때 도널드는 매일 병원에 왔어. 한 번만 와도 충분했을 텐데 의무적인 방문 말이야. 그런 식으로 사랑이 드러나는 거야. 그 추가적인 노력을 할 때. 그때는 동생을 칭찬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둘째 딸 엘리자베스는 5남매 중에서 가장 조용한 삶을 살았어요. 체이스 맨해튼 은행에서 일하며 정치와는 거리를 두었죠. 그녀는 현재 도널드의 형제자매 중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인물입니다. 도널드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똑똑하지만 야심이 적어. 막내 로버트는 도널드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어요. 도널드는 그를 이렇게 불렀죠. 형제이자 가장 친한 친구. 로버트는 2020년 71세로 사망했는데 장례식이 백악관에서 거행되었어요. 이렇게 트럼프 가문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적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족의 복잡한 드라마와 인간 군상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어요.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가문은 미국의 서부를 축적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비극, 그리고 충격적인 에피소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족 내부에서 나온 이런 증언들과 폭로들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성공한 가문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때로는 어두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